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공천 결정이 있었고, 또 어제 민주당에서 공천장 수요 행사가 중앙당에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오늘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이제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오영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후보께서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한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숭고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선배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배워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공천장을 받으면서 제주 시민들의 바램과 정치적 소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제 제주가 키운 저 김한규가 제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 키우고 제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써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17년간 경제 분야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로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 산업의 근간인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바다와 공존하면서 살아온 해녀 문화와 제주의 지질 역사의 근원을 간직한 거문오름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유산이자 제주의 경쟁력입니다. 문화유산 육성 및 계승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문화유산 축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주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어렵게 특별법이 개정된 만큼 배상과 보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국가 4.3 트라우마 센터 국비 지원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위해 제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실력을 더 알차게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제주 청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인재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제주는 이제 대한민국 희망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주 시민들의 희망을 모아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아내겠습니다.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제주시의 유권자 여러분, 우리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이 길에 저 김한규와 함께 반드시 함께 서주십시오. 2012년 5월 12일 제주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한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시민의 희망을 모아내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지명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인데요. 국회의원이 제주도 현안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합원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해결 방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할 때 여야 국회의원들과 다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무조건 다수결 의결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나 그냥 행정령만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협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정무비서관으로서 쌓은 여야 의원들과의 관계, 이게 그 어려운 갈등을 해결하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초선에 불과하지만 정무비서관으로서 여야 지도부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무차별적인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도민들이 그분들이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신다면 태도를 바꿔서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그 가운데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성적인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국내에서 부상일 후보 결정했고요. 이제 무시용 나와서는 돈 나와서는 판타지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선거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으십니다. 네, 우선 우리 부상일 후보님 공천을 받으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인 인연입니다만 부상일 후보님은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로, 또 서울대학교에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원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고향 선배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지향이 달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17년 동안 로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한 변호사이고, 정무비서관으로서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실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부상일 변호사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시기 때문에 저하고 완전히 다른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의 현안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은남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정치 대선배십니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애정으로 또 제주도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잠시 접어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은남 선배님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출마로 인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는 우리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김은남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 등록은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선거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은남 의원님 오늘도 잠시 뵈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하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내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같이 경쟁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분들하고 원팀 구성이 잘 되고 있는지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1년간 행보를 보면 2020년에 부천 출마 선언을 했다가 다시 또 강남병으로 옮겼고 이번에는 다시 또 제주로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한테 해명하실지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답을 해야 될 텐데 우선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어제 홍명환 도의원님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김의원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셨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해주셨고요. 제가 연락도 드리고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고 분명히 그분들의 아쉬움은 클 것이고 지지자들의 실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선배님들께서 통 크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고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또 저만이 아니라 이번에 6월 1일 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크게 마음을 써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고요.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함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외에도 또 같은 길을 가고자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드렸고 또 흔쾌히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다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애정심 그리고 또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도정과 국회에서 지금 함께 수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이 6월 1일까지 뜻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원 홍명환 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선배님들을 찾아뵀는데 제가 제주시 1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직 여기 서늘에 계시고 해서 1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오영훈 의원님이 딱 초선으로 정치를 하고 계셔서 이게 우리가 다른 정당의 후보들 현역 의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초선인 정치적 미래가 창창한 분과 굳이 상대하는 게 명분도 없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른 곳에서 조그만 인연을 찾아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되지 않았고 특히 강남에서 출마했을 때는
당원으로서 떨어질 거를 알면서도 집권 여당인데 후보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제가 3시간 만에 결심을 하고 떨어지는 걸 알지만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강남 지역은 소위 공약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분들은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고 삶의 질도 높고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됐을까? 단순히 당선이 될 수 있는지를 떠나서 정치라는 게 내 이웃의 삶을 바꿔내는 건데 그분들이 과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또 그리고 그분들을 과연 만날 수 있는 장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정치를 계속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되게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남 주민들의 염원은 다른 분들께서 계속 반영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로 이번에 짧은 보궐선거 기간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일단 송구한데 저는 지금이 되게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와봤더니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어릴 적 함께했던 주변 이웃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먼 친척들 그리고 잘 모르지만 같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을 만나면서 정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무엇을 바꿀 때 내가 아는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분들의 염원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고 이분들의 질타를 들을 수 있고 이분들의 불만을 들으면서 내가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정치를 하고자 했던 대구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마음 제가 아마 대기고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정치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는 거다라고 느꼈던 게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내려와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제주도에서 생활이 많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불만을 다 감수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국회의원 253개 지역구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건데 만약에 제주시 유권자분들께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저 김한규를 선택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저 김한규의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전 지사님 같은 경우 훌륭한 제주도의 일꾼으로서 수도권에서 정치를 시작하셨고 제주 도정에 오셨고 더 큰 꿈을 갖고 여기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아직 만 47세로서 정치의 시작을 여기 고향에서 하려는 겁니다. 서울에서 고관대장이 돼서 은퇴를 한 이후에 고향에서 정치 한번 해볼까 잠깐 내가 가면 당연히 뽑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40대 정치인으로서 여기서 고향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여기서 정치인으로 성장해내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주도민의 바램을 법안으로 예산으로 반영해내겠습니다. 김한규 정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국민들께 도민들께 제주시의 유권자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럼 마지막 질문 네. 일단 제주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후보님이 어떤 점 때문에 이 전략 공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훌륭한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좀 비슷한 경험과 아무래도 성장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런 특수한 기회에 조금 더 다양한 세대와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투입되면 제주도 정치를 위해서 서로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이번 제주도민들께도 그렇게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한번 요번에 짧게 2년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한번 맡겨주시고 2년 후에 이제 김한규라는 사람이 기존 제주도 정치인들과 함께 제주도를 위해서 조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당장 보궐선거라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제주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의도에서 제주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저희 일정이 있어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은하 선배님 찾아가겠다는 것은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김은하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고 혹시 제가 아는 바가 있더라도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은하 선배님하고 뜻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같이 모두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김한규 후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이 길었는데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